안녕하세요. 소보로방입니다. 오늘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릴 소설은 윤은길 작가의 장마입니다. 학창시절에 많이 들어본 작품으로 이데올로기 대립의 상처를 표현한 유명한 작품이죠. 어린아이 동만의 시선에서 풀어나가는 가슴 아픈 이야기, 윤은길 작가의 장마,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설의 배경은 1950년대 초 한국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고 어린 김동만의 외가 식구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동만의 외할머니, 이모, 외삼촌은 전라도에 있는 동만의 집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북한군이 점령했었지만 전세가 역전되어 얼마 전 한국군이 다시 되찾은 마을이었죠. 며칠 전부터 시작된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밖은 어두웠지만 호롱불 아래에서 외할머니는 완두콩을 까며 어머니와 이모에게 계속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을 꿨다며 자신의 아들, 즉 한국군의 소대장 동만의 외삼촌이 죽었고 조만간 소식이 올 것이라고 말이죠. 외할머니는 당신의 남편 사망 소식 역시 꿈으로 먼저 알게 되었다며 자신의 꿈은 틀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어머니와 이모는 외할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외할머니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죠. 그때 빗소리를 뚫고 집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고 그들은 동만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빗속으로 나갔고 어머니와 이모는 불안함에 아버지를 따라 나갔죠. 외할머니는 드디어 소식이 왔다며 중얼거렸습니다. 동만 역시 밖으로 나갑니다. 칠흑 같은 어둠 사이로 어른들이 모여있는 게 보였고 주저앉으려는 어머니를 부축하는 아버지와 이모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돌아갔고 어머니는 겨우 몸을 추스르고 이모, 아버지와 함께 외할머니 앞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주저하며 사람들이 준 비에 젖은 전사통지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외할머니는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며 완두콩 까는 것을 멈추지 않은 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외할머니의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되고 나서야 결국 어머니의 참던 울음이 터져나왔고 슬픔이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도 장대 같은 비가 지겹게 내렸습니다. 마루 끝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외할머니는 비가 계속 쏟아져 빨갱이들을 모두 쓸고 내려가라며 소리를 질렀죠. 그때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외삼촌과는 달리 삼촌은 빨치산이었기 때문이죠.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다시 안 볼 것처럼 치열하게 말싸움을 했고 할머니는 외할머니에게 집에서 나가라 했습니다. 사실 외할머니가 처음 피난 왔을 때 사랑방을 치우며 이곳에 머물기를 권한 것은 할머니였습니다. 그만큼 서로를 챙겼지만 동만이 잘못을 저지른 뒤 둘은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외할머니가 동만을 감쌌기 때문이죠. 사건의 발단은 빨치산으로 숨어있던 삼촌의 등장이었습니다. 장마가 오기 전 6월의 어느 날 가족들은 비밀이 있는 듯 모여서 수군댔고 동만을 일찍 재웠죠. 동만은 잠을 자다 쿵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 소리는 빨치산이 되어 산으로 도망가 있던 삼촌이 내려놓은 무기의 소리였습니다. 동만은 잠자는 척을 하며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삼촌에게 더 이상 숨어다니며 고생하지 말고 자수를 하라 권했습니다. 북한군이 다시 내려온다는 소리는 거짓말이라며 다시 이곳을 점령하는 일은 없을 거라 말이죠. 삼촌은 아버지의 의견에 반대했지만 계속된 아버지의 설득에 결국 수긍했고 자수하겠다 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삼촌은 인기척을 듣자마자 뒤도 보지 않고 귀신같이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은 삼촌이 사라진 곳만 쳐다봤죠. 그렇게 할머니는 허망하게 삼촌을 떠나보냈습니다. 동만이 잠에서 깬 걸 본 고모는 동만에게 삼촌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아무에게도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한 남자가 마을에서 놀고 있던 동만에게 왔습니다. 그는 삼촌의 친구라 말했고 삼촌에 대한 소식을 물어보면서 초콜릿으로 동만을 꼬드겼습니다. 동만은 자는 척하며 들었던 어른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삼촌의 이야기를 모두 해주죠. 삼촌의 친구라 말했던 사람과 경찰들이 집으로 몰려와
아버지를 체포했을 때 동마는 그 어른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온 가족이 뒤엉켜 통곡을 했고 할머니는 삼촌을 팔아먹었다며 동만을 욕했습니다. 이때 외할머니는 동만을 감싸줬고 그 까닭에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척을 지게 된 것이죠. 다행히 아버지는 꼬박 일주일 만에 풀려나왔습니다만 사람들이 동만의 집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빨치산 소탕에 대한 소문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 빨치산의 시체들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의미 없는 짓이라며 아버지의 경찰서 방문을 반대했습니다. 할머니는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이죠. 둘째 아들을 황망하게 떠나보낸 할머니는 고모의 소개로 용한 점쟁이를 찾았는데 점쟁이가 아무 날 아무 시에 삼촌이 올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할머니는 점쟁이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의 만류에도 경찰서에 갔지만 빈손으로 돌아왔죠. 아버지의 헛걸음을 할머니는 반겼고 자신의 둘째 아들은 다르다며 반드시 살아올 것이라고 외쳤죠. 외삼촌과 삼촌의 성격은 매우 달랐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며 침착하고 똑똑했던 외삼촌과는 달리 삼촌은 급한 성격의 다혈질이었기 때문이죠. 삼촌은 외삼촌보다 3살이나 많았지만 많이 배웠다며 외삼촌을 대우해주고 존경했죠.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삼촌은 빨치산으로 외삼촌은 한국군으로 있었지만 둘은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삼촌이 외삼촌을 밀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마을을 점령했던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외삼촌은 잘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세가 역전되어 북한군이 후퇴하던 날 외삼촌이 숨어있던 땅굴이 북한군에 의해 공격당했습니다. 다행히 외삼촌은 삼촌의 변심을 예견한 듯 이미 그곳에서 피신한 후였죠. 비는 지겹도록 내렸고 점쟁이가 예언했다는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둘째 아들 맞이를 하는 할머니의 극성에 가족들은 모든 준비를 했죠. 밤이 되자 여지껏 내린 비로 장마도 지친 듯 하늘이 개어 있었습니다. 밤은 늦었지만 집안 사람들은 잠에 들지 못했죠. 긴장감에 걱정까지 더해져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동만 역시 잠들지 못한 채 귀를 기울였죠. 그때 백고동 소리같이 은은하면서도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외할머니가 대뜸 동만에게 구렁이가 우는 소리라 말해주죠. 그러면서 동만에게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이모가 그만두시라며 자신의 이불 품으로 동만을 데려갑니다. 잠시 후 외할머니는 동만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넌지시 물어봅니다. 동만의 삼촌이 그렇게 집을 떠나버린 이유가 자기 때문인 것 같냐고. 외할머니는 동만의 삼촌이 왔을 때 화장실에 갔다가 안채에서 두런두런 이야기가 들려와서 궁금해 그쪽으로 가본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촌이 그렇게 도망갈 줄 몰랐다 했죠. 외할머니의 말에 이모는 동만을 더욱더 세게 껴안았습니다. 다음날 점쟁이가 정해준 아무날 아무시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점쟁이의 기적을 보려는 듯 동만의 집에 모여들었지만 점쟁이가 정해준 시간이 지나가도 삼촌은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점쟁이가 시간까지 정확히 맞추기는 어려울 거라며 오늘 안에는 삼촌이 올 것이라 확신했죠. 실망한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대문 밖이 매우 소란해졌습니다. 동만은 대문으로 가 소란의 원인을 발견하죠. 큰 구렁이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돌팔매질로 꼬리가 거의 잘리다시피 한 구렁이였습니다. 구렁이는 집 안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구렁이를 보고 졸도했고 집안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구렁이는 어느덧 집안 감나무 위에 올라갔죠. 돌을 계속 던지던 아이들은 외할머니의 불호령에 돌팔매질을 그만둡니다. 외할머니는 합장을 하며 구렁이에게 말을 하죠. 모친께서도 기력이 있으시고 식구들도 잘 지내니 집안일은 잊고 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라고 말이죠. 한참 동안 외할머니는 뱀을 타일렀지만 그럼에도 뱀은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대문 밖 누군가가 뱀은 사람 머리카락 타는 냄새를 맡으면 간다고 말해주자 외할머니는 할머니 머리카락을 구해와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웁니다. 드디어 구렁이는 감나무에서 내려와 집 뒤쪽 대나무 숲으로 사라집니다. 외할머니는 구렁이의 뒷모습에 대고
뒷일은 걱정 말고 편안히 가라 하죠. 의원이 온 뒤에야 할머니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고모와 어머니는 할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외할머니를 찾아 고마움을 표현하죠. 할머니는 점점 기력을 잃었고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지루한 장마의 끝을 알림으로 소설도 끝이 납니다. 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 인해 한 가족의 아픔을 표현한 소설인 장마는 비가 오는 여름의 풍경을 표현하면서 작품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배경 묘사가 멋진 작품입니다. 스토리 구조 역시 너무 재밌고요. 구렁이의 등장부터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화해까지 극중 클라이막스가 일품인 작품,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린 윤은길 작가의 장마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